여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다. 이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마음의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 있잖아요, 사물. 그죠? 또는 자아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바깥 대상이죠. 내 안에 있는 것. 근데 이거는 사물은 밖에 있는 거고 자아 문제는 안에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한번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정신과 의사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래 전화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인식의 대상이 인식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인식의 대상은 인식 안에 있다. 이러니까 이 정신과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질문이 뭔가 하면 어떻게 인식의 대상이 인식 안에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해야 하는 거? 지금 저게 의사 선생님이 제가 보입니까? 이러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않는데도 어떻게 대화 가능합니까? 인식되니까 대화 되는 게 아니냐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도 저를 인식한다면은 바로 인식 대상이 인식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아니 눈앞에 안 보이는데 인식되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처소에 글망을 풀어놨는데 글망이 눈앞에 안 보이지만 인식이 가능하죠. 그 인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글망이라 하는 언어가 인식 대상이 되는 건데, 그죠? 그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밖에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인식 대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편의상 사물은 밖에 있고 자아는 안에 있다 생각하는데, 밖에 있다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압니까? 아는 것이 알미 있어서 그렇죠. 내가 밖에 있다 안에 있다, 내 자아가 내 안에 있다든지 사물이 내 밖에 있다 하는 것은 알미죠. 그죠? 그럼 만약에 알미 없으면은 사물은 밖에 있다, 자아가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알면 어떻게 해서 그럼 이루어지는 얘기지? 알면 어떻게 발생하는 얘기지? 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알면 무조건 주 계획이 상대했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알미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사물은 밖에 있고 뭐 자아는 안에 있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주객이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주객이 상대하고 있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는, 바로 인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연관계에 있어요. 알미라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인연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게 뭐고, 인연의 인과 연을 끊어버리면 어디 되는 거 알미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이제 선정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화두를 참고하는 건 음이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인연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연의 마음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연의 그 본질은 공이고 무한데 거기에는 주객이 없어요. 근데 그 바탕에서 인연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본질이 텅 비어 있는 이 자리는 인과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 인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연하고 인과가 없는 공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게 하나입니다. 희한하게도. 여기 불가사의한 거죠. 그래 알의 다른 모습이 인연입니다. 인연에 의해서 알미 생기는 거예요. 그럼 더 얘기를 해볼까요? 자, 안다 하는 거,
이 알은 말이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식으로 아는 게 있고 지혜로 아는 거 있고.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을 보고 우리 지식이 생깁니다. 지식은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지식은 주고받고 할 수 있고, 지식의 또 한계는 뭔가 하면은 내가 몸이 안 좋다, 건강이 안 좋으면 지식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져 버려요. 얘기하자면. 나이가 들면은 말이요, 연세가 많아지면은 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지랭이 할아버지나 석사, 박사가 몇 개를 가진 할아버지나 나이가 들면 똑같아집니다.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지식의 활용도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혜는 모든 존재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건데, 내가 몸이 약해도 지혜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노인이 돼도 이 지혜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숨이 끊어져서 다음 생으로 전환하더라도 지혜는 안 바뀌는 거예요. 지식은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지혜는 주고받고 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지혜는 말이죠, 본질이 공이입니다. 지혜 본질이 공이에요. 공이고 이거는 공이 아니에요. 유요. 뭐가 사물이 있는 거죠.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가 다른 게 아니고 깨달을 각입니다.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깨달음하고 이 알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하면은 바른 깨달음을 갖다 정변지라 그래요. 알지자가 들어갑니다. 바르고 두루 아는 알미 바른 깨달음입니다. 얘기하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 내용이 연기법입니다. 인연 알고 보면.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정변지 자체가 바로 인연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떠나버리면 알미 사라지는데 관계가 이어지는 이상 알미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 인연의 모습이 알의 모습이고 알의 모습이 인연의 모습이 그래요. 다만 이 인연을 잘 알면 깨달음이고 인연을 모르면 무지인 거예요. 문명이라는 말, 그런 소리. 법계가 하나인 줄 모른다 하는 것은 문명인데, 문명은 뭔가 인연을 모른다는 소리예요.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에요. 연기라고 하는 인연은 똑같은 말이에요. 얘기하죠. 그러면은 로료상지는 뭐냐 이게. 분명하게 항상 아는 알미 뭐냐. 희한하죠. 그걸 공정영지라고 합니다. 신령스럽게 안다.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객이 비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주객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령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이걸 비유를 들자면은 허공은 텅 비어 있죠. 텅 빈 허공에는 안가밖에 없는데, 주객이 없는데 햇빛이 쫙 비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공정영지. 공정영지를 지혜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내용이 공정영지예요. 이게. 그러면 저게 공정영지는 료료상지하는 겁니다. 항상 아는 알미예요. 뭘 대상으로 하느냐? 공적, 텅 빈 주객이 비어 있는 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알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알 자체가 공적하기 때문에 이게 신령스럽게 안다, 마음이. 그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사물을 이야기하고 자아를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지만은 알미 없으면은, 알미 끊어져 버리면 사물이 있다든지 자아가 있다든지 이게 다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상태가 뭔가 하면 선정 상태예요. 선정 상태는 자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아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이 일어날 때만 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날 때만 사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 없는 상태에 자아가 없다 하는 아는 방법도 그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깊이 잠들었을 때는 자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깊이 잠들어. 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냥 알미라 하는 그런 겁니다. 밖에 있다, 안에 있다, 뭐 아무리 찾아보세요. 그거에 알고 있는 알미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는 주관과 객관이 상대하지 않으면은 알미 없는 상태입니다. 주객이 없는 자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봅시다. 그러나 마음은 마음을 보지 못하여 얻을 수 있는 어떤 모습도 없다. 마음은 마음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은 마음 자체는 주객이 없는 자리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봅니다. 망념이 일어나면은 마음이 마음을 봅니다. 마음이 두 조각 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냥 알미 생겼다 얘기죠. 이런 알은 망념의 알미거든요. 주객이 없는 공기 영지의 알미 아니에요.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세간의 모든 경계는 모든 중생의 헛된 마음인 무명에 따라 머물 수 있다. 이 때문에 모든 법은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아 얻을 수 있는 어떤 실체도 없으며 거울 속에는 뭐 얻을 수가 없잖아요. 모양은 보이는데 오직 헛된 망념일 뿐이다.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문명의 힘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문명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진다. 이때 마음은 문명입니다. 문명의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문명의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진다. 주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 스님이 소에 보면 결국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알미라고 하는 것도 말이에요. 문명에 의해서 아는 알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깨달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알미 다른 겁니다. 같은 알미라도. 그렇지만은 공통점은 전부 다 인연입니다.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문명의 알은 이 인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알미고, 깨달음의 알은 인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알미예요.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이런 또 망상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알미 있고 돌덩어리라든지 이런 거는 알미 없다. 그 알미라고 하는 거 잘 모르면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 알면 뭡니까? 관계성의 알미예요. 인연이 알미란 말이에요. 얘기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찻잔하고 나의 관계가 알미예요. 관계가 저 나무와 나의 관계가 알미고 태양과 나의 관계가 알미고 모든 관계라고 하는 인연이 바로 알미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자아가 있습니까? 없죠. 거기 무슨 사물이 따로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스님이 계속 그는 건 뭐 그래도 내가 있지 않느냐 이러지만은 관계 속에 알미 생길 때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을 분석해 보면은 인연이 알미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자아라는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여락하는 걸 고정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알을 갖다가 대아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어쩔 수 없이 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건 고정된 자아를 아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연을 끊어가는 게 이제 수행인데, 그건 어떤 인연을 끊는 문명에 의해서 전개되는 인연을 끊어가는 겁니다. 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연의 관계를 끊어가는 게 수행이에요. 이런 것 같아요. 유전연기, 우리가 고통받는 유전연기입니다. 무명의 힘 때문에 인과 연이 맺어져가 온갖 희노애락이 고통이 생겨 삶과 죽음이 일어나는 거고, 반대로 수행은 뭔가 환멸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명을 끊어가는 인연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자, 봅시다. 그 다음 의식이 일어나는 내용을 풀이한다. 다음에 말한 의식이란 무엇인가? 곧 이 상속식이 모든 범부들의 집착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것이라고 해하려는 온갖 헛된 집착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따라 반연하여 6가지 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하며, 자, 6가지 경계는 아리아식에서 말하는 경계상이죠. 현식이 생김으로써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그래서 6가지 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하며 분리식이나 경계를 분별하는 식이라고 한다. 분리식이나 이것저것 분리시키는 걸 얘기하죠. 경계를 분별하는 식이라고 하는 건 분별사식이라고 합니다. 사물을 분별한다 하는 거죠. 이 식은 견의 번뇌로 말미암아 번뇌를 더 늘어나게 한다는 뜻의 기대였기 때문이다. 견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뭔가 하면은 견혹과 사혹을 말한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견하고 애하고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견해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견하는 거는요, 이 후천적인 번뇌를 견이라 그럽니다. 그래 학습을 하는 거죠. 교육을 받아서 일어나는 게 바로 견입니다. 애 하나 하는 거는 이 사랑 애자라 하는 거는 선천적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가지고 있는 번뇌예요. 그리고 이걸 사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떤 게 이제 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고 욕심 부리는 거 있잖아요. 이건 견 아닙니다. 화내고 욕심 부리는 거는 애에 속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치를 농구하고 지식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다 저것이다 무엇이다 이런 건 전부 견에 속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아주 예쁘고 좋은 거는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내는 거, 욕심 내는 거 이런 거는요 선천적인 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뇌를 얘기할 때 먼저 생긴 뇌가 있고 뒤에 생긴 뇌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의탁이성이라고 하는 말을 했죠. 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 하는 건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마음인데 인간의 마음이 작용할 때는 이 뇌락하는 것도 이게 의지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물질적 몸, 마음이 그냥 다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는 먼저 생긴 인간의 뇌는요 파충류의 뇌하고 같답니다. 파충류의 뇌락하는 건 전부 다 감정적인 겁니다. 거의. 근데 그 뒤에 생긴 뇌가 이성적인 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뇌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선천적으로 작용하는 본능적으로 작용하는 뇌와 이성적으로 작용하는 뇌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부처님은 무엇을 부처님이라 하는가 하면 이 본능적으로 작용하는 선천적으로 작용하는 뇌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고 욕심부려 이런 것이 없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선천적인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이라 하는 거는 내가 분별을 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팍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감정적이다 하는 말 그런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싹 청소가 돼야만 부처님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여러분 수행할 때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선방에 앉아서 자선을 하지만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이 분개심이 일어나고 정오심이 일어나고 미시하게 일어나고 이런 건 전부 선천적인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성적인 게 아니죠. 이성적인 것이 인간의 뇌예요. 얘가. 그 이성적인 번뇌는 어디서 끊어져 버리는가 하면은 초지 경지에 가면 이성적인 이 번뇌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번뇌, 화라든지 욕심 부린다든지 정오심을 갖는다든지 선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요 일어나는 거는 이제 초지 주객이 없는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하나 끊어가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거하고 후천적으로 일어나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 견해번뇌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럼 여기 이제 보면은 분리식이라 하는 너 나를 분리시키는 걸 얘기해요. 경계를 분별하는 시기는 분별 사식인 대상을 인식하는 건데 내 밖에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 밖에 컵은 스스로 존재한다. 책상은 스스로 존재한다. 저 나무도 스스로 존재한다. 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건 전부 분별 사식이에요.
그럼 나무가 스스로 존재합니까? 나무 스스로 존재 안 해요. 햇빛 없으면 못 살고 땅 없으면 못 살고 물기 없으면 못 삽니다. 왜 스스로 존재해요? 그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전부 다. 그럼 이걸 한번 얘기해 보죠. 이제 가사를 한번 보십시다. 이 이제 여러분이 시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시인이다 지금부터. 이 가사를 보면서 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실 분 계십니까? 짤막하게 한두 마디로. 뭐가 보입니까 이게? 예?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안 일어납니까? 아무 생각 안 일어나면 관심이 없다느니. 스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애정이 보인다. 추상적이야. 좀 사실적인 시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스님은 뭐 보입니까? 가사에. 마음이 여기 추상적으로 가네. 아니 사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그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에는 물이 흘러가고 구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가사 자락에는. 그러면은 지금 마음이라 했죠. 스님 뭐라 했어요? 애정이고 애정이나 마음이나 뭐 같은 종류인데, 그러니 물이 흘러간다든지 이게 구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든지 이게 굉장히 시적인 같아도 이 가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애정이라는 거하고 마음이라는 거 관련이 있어요. 관련 없는 것 같죠?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면은 목화에서 오는 건데, 목화가 자라려면 땅이 필요해요. 햇빛도 필요하죠. 그런데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말이죠.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구름이 구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구름이 비를 내리잖아요. 비를 내가 이 비가 내를 이루면서 흘러가죠. 그래서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구름이 흘러간다는 거죠. 관계가 있잖아요. 이거는 저게 목화시에서 나왔는, 목화에 자라가지고 솜에서 나온 건데, 솜은 흙하고 관련이 있고 물하고 관련, 물은 구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화를 가꾸는 마음, 애정이 없으면 안 되죠. 애정하고 관련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것 전부 다 상호관계가 마음입니다. 인과 연이죠. 마음은 인연이에요. 의탁이성이니까. 다 관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가사자락 하우라고 구름 흘러가는 건 전혀 별개의 같은데도 별개의 것이 아니고, 물이 흘러가는 것이 별개의 것인 것 같아도 별개의 것이 아닌 거예요. 관련 있는 거죠. 이 가사자락 마음하고 아무 관련 있는 것 같아도 관련이 있고, 애정하고 관련 있는 것 같아도 애정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모든 관련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말하는 것이 일관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네? 일관되는 거. 인연이죠. 전 관계성이죠. 또 하나 있죠. 일관되게 얘기되는 거. 알미잖아요. 물하고 구름하고 목하고 다 연관을 됐는데, 연관을 시키는 게 뭡니까? 알미입니다. 그런데 그는 알미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분별 사식의 알은 어떤가 하면은 인연의 알미 아니고 밖에 스스로 존재한다고 보는 알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밀 인연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처음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는 거.